안녕하세요. 무성무료시입니다. 오늘 지수 분석을 한번 해보죠, 같이. 차트 코스닥이 약 18%를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 부분을 돌파하고 쌍바닥이죠. 이렇게 보면 이제 쌍바닥인데 오늘 거래량도 늘고 보면은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약 700억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순매수를 했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나요? 드는 게 이제 이쪽 추세선, 요 추세선이 있잖아요. 이 사선 추세선이 있는데 여기를 돌파했어요. 돌파하고 지금 이제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가 단기 저점이죠. 여기도 단기 저점, 단기 저점, 단기 저점, 단기 저점, 단기 저점. 그리고 뭐 여기가 단기 저점. 그쵸? 단기 저점 양편에 있으면 여기를 중기 저점이라고 그러죠. 네, 중기 저점이라고 그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중기 저점이죠. 중기 저점이면서 장기 저점입니다. 네, 장기 저점. 그쵸? 그러면 이 포인트가 중요한 매수 포인트라고 했죠. 레리 윌리엄스가 이렇게 중기 저점이 우상향하면서 중기 저점을 만들어내는 단기 저점을 만들면서 그 단기 저점의 고점을 돌파한 여기가 매수입니다. 그쵸? 그렇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제 외국인이 과연 언제까지 살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가 저항선이겠죠. 여기서도 맞고 자 보면 여기서 반등하고 뚫고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저항.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저항이 여기서 맞을 겁니다. 그리고 상승도 꽤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만간 조정이 나오겠구나 그런 거를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조정이 나오겠구나. 그래 한번 뭐 물론 여기서 쉬지 않고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조정한 다음에 이렇게 뚫고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이 뭐 코로나 때처럼 이런 강세장이 올까요?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거고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하여튼 이제 그 상승 여력이 그 점점점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조정할 타임이 온다. 하지만 그게 언제 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레리 윌리엄스의 어떤 변곡점을 보면은 이게 단기 고점이잖아요. 여기가 단기 고점이고 여기도 이제 단기 고점이고 여기도 단기 고점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중기 저점이죠. 그런 모습은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사실 사실 이제 요거를 여기도 이제 단기 고점인데 단기 고점을 돌파해서 가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단기 고점이고 여기가 단기 저점이고 여기가 단기 저점이고 그러니까 이제 단기 저점 고점을 높이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모습을 만들겠죠. 보시면은 이제 하락 추세로 간다 그러면 음봉이 나오면 계속 음봉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음봉이 하나 나오면 바로 양봉 나오고 하나 나오면 양봉 나오고 하나 나오면 양봉 나오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강한 것이다. 강한 것이다. 이런데도 상승 추세일 때도 음봉하는 뭐 이걸 이제 양음양 패턴이라고 뭐 얘기 많이 하는데 뭐 그런 패턴은 의미가 없고 음봉이 나온 다음에 바로 양봉이 나오고 여기도 이제
음봉이 3개 연속 나왔지만 가격 조정은 크게 있지는 않지만 바로 양봉으로 돌파하죠. 예. 여기서 음봉 하나 나오자마자 양봉 나오고 이런 게 이제 상승 추세의 어떤 그 모습이고요. 하락 추세할 때는 음봉이 많아져요. 이렇게 그거를 이제 좀 알고 있으면 되고 코스피 아유 지저분해 이렇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죠. 예. 여기서 이렇게 음봉 연속 2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쫄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반등할 거라고 이제 지지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쌍바닥 만들고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 되겠죠. 여기를 돌파한 여기가 이제 저거예요. 저항점인데 이제 여기를 돌파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종가를 이 전고점 근처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다는 거는 뭐냐면 돌파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왜냐면 살짝만 돌파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최근에 뭐였냐면 뭐 요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3호 콘덴서도 이렇게 보면 사실 여기 이제 뭐 이 단기 저점이죠. 단기 저점을 돌파했으니까 종가 매수 타점이고 여기가 이제 고가인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고 그럼 내일 조금만 오르면 돌파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렇게 다음날 돌파하는 거고 시장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돌파 못해요. 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도 이날 이제 얘기했지만 나는 사실 여기서 지금 이제 전고점 돌파가 얼마 안 남았죠. 몇 프로. 그러니까 돌파하는 게 당연한 건데 사실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잘 물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음봉으로 이제 조정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시원하게 돌파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양봉으로 그려지고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전고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단기 저점이고 여기가 중기 저점이죠. 예, 중기 저점, 단기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로 가고 있고 거래량도 터졌고 그러니까 다음날 이렇게 돌파해서 가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는 전조 현상이 뭐냐면 돌파했으면 그냥 쭉쭉쭉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듯이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짝 조정하고 근데 이제 음봉이 연속 크게 3개나 연속 나오고 크게 나왔죠. 근데 양봉 2개로 돌리지만 뭐 한 반 정도밖에 안 돌린 상태에서 갑자기 음봉 나오면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기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단기 고점이고 여기도 이제 단기 고점이 완성이 되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했다면 요봉에서 매도가 나가야 되는 거고 레리 윌리엄스가 이제 강조한 게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데 이제 얘가 돌파를 했잖아요. 이봉이 이 고점을 이봉이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봉의 저점을 깨면은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한다. 예, 하락 추세로 전환해서 이제 여기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다시 여기서 이제 쭉쭉쭉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보유한 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매도 포지션을 잡아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얘기할 거고.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도 오전에는 많이 안 사는 것 같더만 그쵸? 오전에는 파는 걸로 봤었거든요. 아니 잠깐만 지수를 빼버릴까? 네, 오전에는 이렇게 파는 걸로 봤는데 오후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매수가 됐죠. 그리고 주로 비차익으로 그냥 현물을 무지막지하게 매수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중이다.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내일 과연 잘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죠.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돌파를 예상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이제 4장까지 했고 오늘 5장인데 단기 매매 이론입니다. 여기는 재미가 없었어요. 읽으면서도 재미없었고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 하여튼 뭐 별로 재미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많은 트레이더를 훈련시켜서 이제 성공을 시켰는데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이 초기에는 좋아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런 폭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는 폭발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과 최대한 가까운 지점에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얘기를 그래서 이제 이러한 폭발적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뉴스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뉴스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한번 이제 레리 윌리엄스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뉴스라는 것이 마치 날씨처럼 순식간에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뉴스의 기초에 매매하는 것이 어렵다. 정말 어렵습니다. SM 같은 경우도 지금 변동성이 어마어마한데, 뭐야, 왜 이게 나와? 어제 이제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이수만 얘기 나오면서. 그래서 이렇게 음봉 마감하고, 그리고 또, 기관 외인이 어제 많이 팔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물론 이제 나도 팔았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 음봉을 그린다는 거는, 매도세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냥 팔았죠. 근데 오늘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뉴스인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반응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기초에서 매매하는 게 어떤 직관 이런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뉴스 먹이 사슬에서 맨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어떤 뉴스든 가장 늦게 접하기 마련이다. 그렇죠? 세 번째로 우리가 보거나 관찰하는 사실 가운데 어떤 뉴스가 미래 예측을 가능케 하는지 알 수 없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뭐 최근에 파월 보면은 아주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만 주가는 막 상승한단 말이에요. 지수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는 건 뭐냐면 더 금리를 올리겠다. 하지만 시장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측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간의 매매 경험에 비춰보건대 뉴스에 가장 근접한 혹은 가장 먼저 취득하는 사람들은 그 뉴스가 공표되기 전에 행동에 나선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과 단기 가격 변동에 초점을 맞추는 트레이더는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가격 추이, 차트. 가격 변동 추이를 살펴볼 때 긍정적인 부분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 가격의 흐름, 그거를 잘 분석을 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격 패턴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격 추이에 기초한 지표. 이제 레리 윌리엄스는 지표를 한 3-4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보조 지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보조지표를 분석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물론 무슨 뭐라고 표현하더라? 이렇게 주가 추이하고 보조지표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이 있잖아요. 뭐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시장 간의 관계고, 다섯 번째 자료는 일반 대중의 입에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대중 심리와 행동 양태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면 이런 측정치를 투자 심리 지표로 칭한다. 나 또한 심리 지표를 자칫 개발해서 이에 대한 신뢰가 크다. 이게 레리 윌리엄스가 지표를 만들어서 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잘. 그리고 해리원이라고 이제 돈을 좀 많이 번 사람이에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내는 비법, 이제 돈을 어떻게 그렇게 벌었냐고 물어보니까 간단하다. 손절하면 된다. 가격 변동폭이 기준치에서 0.25%를 넘으면 안 된다. 이게 선물에서는 이게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은 레버리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0.25%만 움직여도 손실 금액이 꽤 커지죠. 그래서 이제 손절을 짧게 하는 거죠. 짧게. 그러나 가격 변동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면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라. 그리고 가격 추이에 맞춰서 기준치를 조금씩 더 상향하라. 그건 뭐냐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반등했다가 조정하고 반등했다가 조정하고 반등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 되는데,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또 저점을 만들고 박스권을 만들고 이렇게 또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로 이제 그 손절 라인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고, 6장 진실에 다가가기. 근데 진실에 이제 다가가는 방법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시장 가격 폭발 핵심 열쇠 제시하기. 그러니까 이제 랜덤 워크 얘기를 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랜덤 워크는 그거죠. 알 수 없다. 그리고 무작위다. 그런 거죠. 시장이 무작위로 움직인다면 매일 고가에서 종가를 뺀 값이 1일 변동폭도, 이것도 이제 잘못된 것 같죠. 오타가 난 것 같고, 이제 저가일 것 같은데, 어떤 요일이든 관계없이 모두 같아야 하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이 올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랜덤 워크면 매일 고가에서 저가를 뺀 값인 이 1일 변동폭이 어떤 요일에서든 관계없이 같아야지, 무작위로 움직여야만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무작위가 꼭 똑같이만 움직이는 게 무작위는 아닐 것 같은데, 레리 윌리엄스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내용이 있는데 다 줄이고, 실제로는 매매하는 요일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이런 요일 매매를 하다 보면 그 변동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 시장은 수요일 날 아주 가격이 잘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래서 이거를 인지하고, 만약에 내가 곡물 시장에서 선물을 매매하면 수요일에는 매수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요일별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국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따라하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시가가 중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일단 이제 단순한 매매 규칙에 요일별 매매 평형성을 가미한다. 이제 단순한 매매 규칙을 만들고 요일별로 어떻게 움직이냐, 수익이 어떻게 더 나고 덜 나느냐 이거를 이제 한다는 거죠. 즉 가격 변동성 편향이 일어난 요일의 시간에 전일 가격 변동폭의 일중 비율을 더하고 변동성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 지점에서 매수한다. 편향이 일어난 요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매수가 유리한 요일이 있고 매도가 유리한 요일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이날 시가 기준 가격 변화가 일어날 때 시장에 진입한다. 청산규칙도 단순하다. 마감 시까지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장마감 시점의 종가에서 이익 및 손실을 실현한다. 금시장인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요일별로 그러한 그 편향이 있기 때문에 랜덤 워크는 틀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S&P는 월요일날 시가에 금요일날 가격 변동폭의 0.5%를 더한 지점에 매수할 때 꽤 만족스러운 매매 결과가 났다. 이게 0.5%가 아니겠죠. 50%겠죠. 그래갖고 이것도 오타인 것 같고 오타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 장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번역이 잘못된 건가요? 레리 윌리엄스가 글을 이상하게 쓴 건가요? 하여튼 여기 뭐가 빠진 것 같은 것 같고 하여튼 이런 평형된 요일에 매매를 하면은 훨씬 좋다. 그리고 이제 채권에는 화요일 시가에 월요일 가격 변동폭의 70%를 더한 가격.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할 수도 없는데 갑자기 막 변동폭도 막 변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또 좀 약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제 그러한 고민이 좀 됩니다. 정리하자면 주식은 월요일 날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채권은 화요일 거의 모든 곡물은 수요일에 이런 편향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참 열심히도 조사했죠. 예, 그러니까 1968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검사를 했고 S&P는 82년까지 그리고 채권은 77년 이후부터 검사를 해서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요일별 매매가 매우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익을 위한 매매 패턴을 읽기는 2장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글을 쓰면.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7장은 내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